챌린저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어떤 일을 하는데 매우 적절한 시기를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퀴즈 왕이 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도전자들 모두가 쟁쟁한 실력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멋진 승부를 펼쳐줄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남수원중학교 권효정 학생.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과천 문원중학교 이승아 학생. 아는 문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풍생중학교 박종훈 학생.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꼭 1등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번째 도전자, 호곡중학교 곽우석 학생. 실수하지 않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효정 학생 그리고 이승아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방사성 원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라듐, 2번 토륨, 3번 헬륨. 권효정 학생. 답은 3번 헬륨입니다. 3번 헬륨.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권효정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구두, 2번 가죽, 3번 가방.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순수 우리말. 자, 이승아 학생. 2번 가죽 하겠습니다. 2번 가죽. 정답입니다. 자, 2번 가죽 정답을 이승아 학생이 맞춰주면서 역시 20점을 획득했고 두 학생 나란히 120점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가시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파란색, 3번 이승아 학생. 보라색 하겠습니다. 3번 보라색. 틀렸습니다. 자, 권효정 학생. 답은 1번 빨간색입니다. 1번 빨간색.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1번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이승아 학생이 10점 감점되면서 110점이 됐고요. 권효정 학생이 20점을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바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은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1번 창덕궁, 2번 경복궁, 3번 종묘.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승아 학생, 2번 경복궁 하겠습니다. 2번 경복궁. 정답입니다. 자, 이승아 학생이 장고 끝에 고민을 잘 맞춰줬고요. 20점을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5번째 문제 드립니다. 구름 속에서 공기가 빠른 속도로 수직 운동을 할 때 그 속에 물방울이 양파 구조로 얼어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우박. 아, 이승아 학생?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군요. 잘못 눌렀지만 감점은 됩니다. 이승아 학생 10점 감점되고요. 이제 기회는 권효정 학생에게만 주어집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공기가 빠른 속도로 수직 운동을 할 때 그 속에 물방울이 양파 구조로 얼어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우박, 2번 서리, 3번 안개. 자, 권효정 학생 답은 1번 우박하겠습니다. 1번 우박. 정답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권효정 학생이 160점, 이승아 학생이 12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박종훈 학생 그리고 곽우석 학생의 대결입니다.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옷장 속 나프탈렌이 작아지는 것은 물질의 상태 변화 중 무엇에 속할까요? 1번 기화, 2번 승화. 자, 곽우석 학생. 정답은 2번 승화입니다. 2번 승화.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곽우석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면서 먼저 점수를 획득합니다. 120점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비자보호법, 2번 재산권, 3번 소송법. 박종훈 학생. 정답은 1번 소비자보호법입니다. 1번 소비자보호법. 틀렸습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기회는 곽우석 학생에게만 있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2번 재산권이었습니다. 사법이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한 법입니다. 재산권, 인격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고요. 박종훈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됐습니다. 90점이고요. 자, 아직 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원시 어류가 출현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1번 고생대, 2번 선캄브리아대, 3번 중생대.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원시 어류가 출현한 시대. 네, 정답은 1번 고생대였습니다. 고생대는 5억 8천만 년 전부터 2억 2,500만 년 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척추동물의 시조인 원시 어류가 최초로 출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아쉽게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점수 그대로 유지되고요. 박종훈 학생이 90점 그리고 곽우석 학생이 120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자, 두 학생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서 뭔가 조금 자신감을 잃은 듯한 표정이 보이는데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외치면 박수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박수가 큰 힘이 되었길 바라면서 남은 두 문제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홑 원소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이산화탄소, 3번 질소. 곽우석 학생, 정답은 3번 질소입니다. 3번 질소. 정답입니다. 자, 3번 질소 정답. 곽우석 학생이 맞춰주면서 20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140점이 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갑신정변, 2번 을미사변. 자, 곽우석 학생, 정답은 2번 을미사변입니다. 2번 을미사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박종훈 학생이 90점, 그리고 곽우석 학생이 160점을 기록합니다. 일 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마친 권효정, 이승아 학생. 거침없는 정답 행진으로 만족스러운 점수를 획득한 권효정 학생. 그리고 이승아 학생은 두 번의 동점에도 불구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며 1라운드를 마쳤다. 이어서 펼쳐진 박종훈, 곽우석 학생의 두 번째 대결에선 미처 긴장이 안 풀린 듯한 박종훈 학생이 한 번의 감점으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 곽우석 학생은 세 문제를 맞추며 고득점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엔 이르다. 실력으로 무장한 네 도전자들의 뜨거운 승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식의 향연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됩니다. 심장, 고려, 전기, 기상, 질환, 언어, 온도, 사막, 행성. 자,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고요. 4명의 학생들은 키워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점수가 권효정 학생이 160점, 이승아 학생이 120점, 박종훈 학생이 90점, 곽우석 학생이 160점인데요. 2라운드는 가장 많은 문제와 큰 점수가 걸려 있는 만큼 자, 가장 중요한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효정 학생, 2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기분이 어때요? 떨립니다. 떨려요? 네. 이번 라운드에서는 몇 문제 정도 맞힐 것 같아요? 2문제 이상은 반드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낮게 2문제 이상 맞히겠다. 하지만 더 많은 문제를 가져가면 좋겠죠. 네.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아 학생은 2라운드 앞두고 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기분입니다. 1라운드 때 네. 2라운드를 앞두고는 다시 한번 뭔가 좀 마음가짐을 다지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각오를 한마디 해주세요. 1라운드보다 많이 맞히겠습니다. 1라운드보다 많이 맞히겠다고 이승아 학생 역시 좋은 성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훈 학생은 어때요? 2라운드에서 목표를 좀 크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1라운드 때 아쉬움이 아까 많이 남는다고 했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이번에는 실수나 버저 느리게 누르는 거 없이 꼭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종훈 학생의 멋진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곽우석 학생은 이렇게 키워드를 찬찬히 훑어봤을 때 몇 문제 정도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상이나 사막 같이 그런 2문제 이상은 맞출 것 같습니다. 2문제 이상은 맞힐 것 같다. 역시 2문제 이상 좋은 성적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앞에 있는 네 학생은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선택하고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 점수가 가장 높은 권효정 학생과 곽우석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권효정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 행성 하겠습니다. 행성.
자, 행성을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가 걸려 있으니까요.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첫 번째 키워드 행성 문제 드립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에서는 행성의 정의를 재정립하며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이것으로 권효정 학생, 정답은 외소행성입니다. 외소행성 정답입니다. 네, 외소행성 정답입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제26차 총회에서 세레스와 명왕성 등을 외소행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권효정 학생이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던 문제를 맞히면서 60점을 획득했습니다. 22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전기 하겠습니다. 전기.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권효정 학생은 전기를 선택했고요.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처음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회로에 전류가 발생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권효정 학생, 답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유도. 정답입니다. 네, 전자기 유도 정답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패러데이가 도선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켜 전류를 유도해내면서 세상에 소개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키워드 선택권은 권효정 학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 심장 하겠습니다. 심장. 자,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 심장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응급처치법은 갑자기 심장이 마비된 사람의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승아 학생, 심폐소생술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정답입니다. 네, 심폐소생술 정답입니다.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뇌와 심장의 혈류를 유지시켜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승아 학생이 2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문제를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50점이 됐습니다.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곽우석 학생과 10점 차로 점수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언어 하겠습니다. 언어. 자, 이승아 학생은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언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특정한 집단에서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말로 다른 집단의 자, 권효정 학생 답은 은어 하겠습니다. 은어 정답입니다. 자, 은어 정답이었습니다. 은어는 특정 집단 안에서 내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은어 권효정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80점. 단독 선두 크게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도 권효정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하겠습니다. 온도. 자, 다음 키워드 온도를 선택했습니다. 온도. 잘 듣고 답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18세기 독일의 과학자 파렌하이트는 일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80등분했습니다. 자, 박종훈 학생. 답은 화씨입니다. 화씨. 정답입니다. 네, 화씨 정답입니다. 화씨는 산업적,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미터법이 표준화되면서 대부분 섭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및 영어권 국가에서는 고온을 측정할 때 화씨 온도를 사용합니다.
어느새 2라운드 중반을 달리고 있는 4명의 도전자.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120점을 획득한 권효정 학생. 이승아, 박종우 학생은 각각 한 문제씩을 맞춰 선두 추격에 나섰는데 1라운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곽우석 학생은 이번 라운드에서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다. 이제 남은 키워드는 4개. 후반부에서 펼쳐질 도전자들의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자, 박종훈 학생이 이번 문제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20점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 선택하겠습니다. 기상. 자, 기상을 선택했고요.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높은 점수죠. 60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신중하게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기상 문제 드립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에서 발생해 남부아시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열대성 저기압은 무엇일까요? 자, 박종훈 학생, 답은 태풍입니다. 태풍. 틀렸습니다. 자,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권효정 학생, 답은 윌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윌리. 윌리. 틀렸습니다. 자, 역시 20점 감점이 되고요.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이승아 학생, 허리케인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세 학생이 20점씩 감점이 됩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사이클론이었습니다. 사이클론. 분명히 들어본 기억이 나죠? 사이클론은 1년 평균 10회 미만으로 일어나며 발생 빈도는 낮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안타깝게 6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세 학생이 20점씩 감점이 되면서 권효정 학생이 260점, 이승아 학생이 130점, 박종훈 학생이 100점, 그리고 곽우석 학생이 16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키워드 3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3문제 남아 있는데요. 이전 문제 정답자였던 박종훈 학생이 다음 키워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질환 선택하겠습니다. 질환. 자, 다음 키워드로 질환을 선택했고요. 2라운드 7번째 키워드 질환 문제 드립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대항해 시대에는 이 병을 해적만큼 두려워했습니다. 비타민 C가 결핍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자, 박종훈 학생, 답은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정답입니다. 네, 괴혈병 정답 박종훈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괴혈병은 모세혈관이 약해지며 인체 조직 속에 쉽게 출혈이 생기는 질환으로 피로, 권태감, 피부 건조,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문제는 단 2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박종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사막 선택하겠습니다. 사막. 자, 사막을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사막. 문제 드립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사막과 초원의 경계가 되는 이 지역은 박종훈 학생, 사헬 지역입니다. 사헬 지역. 정답입니다. 자, 박종훈 학생, 저희가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야말로 탄력이 붙었습니다. 박종훈 학생. 사헬 지역, 사헬지대 잘 맞춰줬고요. 사헬지대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동서로 퍼진 띠 모양의 지역입니다. 인구 증가와 과다한 가축 방목으로 초원이 황폐화되면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박종훈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외쳐주세요. 고려 선택하겠습니다. 고려. 자,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는 고려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신중하게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018년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거란과 벌인 전투입니다. 소가죽으로 냇물을 막았다가 물을 한 번에 내려보내는 전술로 박종훈 학생, 살수대척입니다. 살수대첩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1018년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한 거란과 벌인 전투입니다. 소가죽으로 냇물을 막았다가 물을 한 번에 내려보내는 전술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강감찬 장군이 총지휘관이었던 이 전투는 무엇일까요? 강감찬 장군이 이끈 전투.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강감찬 장군 하면 생각나는 전투가 있을 텐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귀주대첩이었습니다. 귀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입니다.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적을 전멸시킨 전투입니다. 자, 이번 문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였는데 아쉽게 정답자가 없었네요. 박종훈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이 됐고요. 14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권효정 학생이 260점, 이승 학생이 130점, 박종훈 학생이 140점, 곽우석 학생이 160점을 기록합니다. (2라운드) 최종 결과. 권효정 학생은 후반부에 주춤했지만 압도적인 점수차를 벌리며 선두. 2라운드에서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곽우석 학생. 하지만 순위는 2위. 감점을 두려워하지 않는 박종훈 학생이 특유의 대담함으로 3위로 올라선 가운데 이승하 학생은 최저 점수를 기록했지만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 선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분발해야 하는 상황. 3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희망장을 향한 세 번째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시작합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안타깝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됐는데요.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데르센, 햄릿, 코펜하겐.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안데르센, 햄릿, 코펜하겐. 자, 이승하 학생, 독일 하겠습니다. 독일. 틀렸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덴마크였습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고요.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주인공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덴마크였는데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승하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이 됐고요. 110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4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유관순 네모, 이준 네모. 자, 이승 학생, 열사 하겠습니다. 열사. 정답입니다. 네,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해 죽음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을 말합니다. 많이 혼동되는 의사란 무력으로 항거하며 의롭게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우리 이승 학생이 열사 잘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40점이 됐습니다. 박종훈 학생과 동점이 됐네요. 이제 남아있는 3라운드 문제는 3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자,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화면을 잘 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칼슘의 원자번호 더하기 칼륨의 원자번호. 자, 권효정 학생 답은 39입니다. 39. 정답입니다. 네, 39 정답. 권효정 학생이 잘 맞춰줬습니다. 칼슘의 원자번호가 몇 번이죠? 19요. 에? 칼슘. 20이요. 칼슘의 순간 원자번호는 헷갈려서. 20이고요. 네. 칼륨의 원자번호가 19. 맞습니다. 저희가 합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39. 권효정 학생이 잘 맞춰주면서 290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정답자는 권효정 학생이었고요. 다음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계획도시와 이를 둘러싼 성곽을. 자, 곽우석 학생, 답은 화성입니다. 화성. 정답입니다. 화성은 조선의 건축 기술을 대표하는 성곽 도시이다. 화성의 축조에는 선조들의 자연관과 국가 통치 이념이 반영됐으며 예술성과 과학, 경제성까지 고려해 설계했다. 자, 수원 화성 곽우석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점수가 권효정 학생이 290점으로 선두고요. 곽우석 학생이 190점으로 단독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아 학생과 박종훈 학생이 각각 140점으로 동점이에요. 이제 3라운드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아있고요. 이번 문제에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최종 진출자가 모두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신수질에서 이 물질을 자, 곽우석 학생, 답은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정답입니다. 자, 아드레날린 정답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인체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중추신경계로부터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 분비돼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자, 이번 문제 곽우석 학생이 맞춰주면서 22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권효정 학생과 곽우석 학생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겠고요. 이승호 학생과 박종훈 학생은 연장전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이승하 학생과 박종훈 학생에게 주어지는 연장전 문제는 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마치더라도 파이널 라운드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학생에게 주어지는 연장전 문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잘 보시고 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연중 평균 기온이 0도씨 이하인 지방에서는 겨울에 내린 눈이 다 녹지 못한 채 박종훈 학생, 답은 만년설입니다. 만년설.
만년설 정답입니다. 네, 만년설이 정답입니다. 만년설은 높은 산이나 고위도 지역에서 쌓인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되풀이하면서 퇴적된 것입니다. 만년설의 내부는 계속 쌓이는 눈으로 압축돼 밀도가 점점 증가하며 지름 1mm에서 2mm 정도의 작은 얼음 입자로 변합니다. 자, 연장전 문제 박종훈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승아 학생이 연장전까지 치렀는데 아쉽게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버저를 좀 더 빨리 누를 걸이라는 후회가 제일 많이 듭니다. 이번 문제 만년설 알고 있었나 봐요. 네. 아, 응원해준 가족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와서 꼴찌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다고 또 효심이 정말 깊은 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승아 학생 멋진 도전을 보여줬습니다. 이승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권효정 학생, 박종훈 학생, 곽우석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3라운드) 최종 결과. 암산 문제를 마치고 점수 격차를 벌린 권효정 학생 3라운드 선두를 유지하며 파이널 라운드 진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영상과 초성 문제를 연달아 마친 곽우석 학생이 선두의 뒤를 쫓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다. 140점 동점을 기록한 이승아, 박종훈 학생. 연장전 문제를 통해 승부를 겨룬 결과 이승아 학생은 3라운드에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이제 남은 대결은 파이널 라운드. 새 도전자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대결이 지금 펼쳐진다. 킹왕짱을 향한 새 학생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권효정 학생, 박종훈 학생, 곽우석 학생 중에서 오늘의 킹왕짱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파이널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 킹왕짱이라는 3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50점, 100점, 1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자, 배점이 높은 만큼 3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권효정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첫 번째 키워드 왕을 선택했는데요. 50점의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과연 파이널 라운드 50점이 걸려있는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졌던 100년 전쟁 시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입니다. 샤를가의 황태자를 도와 영국군과 싸우던 오를레앙을 해방시키고 각지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싸우며 프랑스를 지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1431년 영국군에게 화형을 당해 생을 마감했고요. 1920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을 성녀로 선포했습니다. 성녀.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박종훈 학생. 답은 잔다르크 하겠습니다. 잔다르크. 정답입니다. 네, 잔다르크 정답입니다. 잔다르크는 1431년 영국군에 잡혀서 화형을 당했지만 이후 샤를 7세에 의해서 명예가 회복됐고 1920년 로마 교황청에서는 잔다르크를 성녀로 선포했습니다. 박종훈 학생이 정답 잔다르크 잘 맞춰줬고요. 50점을 획득하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종훈 학생이 190점, 2위인 곽우석 학생과 30점 차고요. 현재 선두는 권효정 학생이 29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박종훈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고르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고요. 이번 문제 15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에 가장 높은 배점이 숨어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150점이 걸려 있는 킹.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세 학생 모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이번 문제 권효정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 권효정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으로 바로 결정이 나고요. 곽우석 학생 혹은 박종훈 학생이 맞힌다면 다음 문제까지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학생이 150점짜리 문제 정답자가 될지 세 학생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32년 영국의 과학자 체드윅이 원자핵 실험을 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의 핵 속에 존재하며 양성자와 함께 핵자라고도. 자, 박종훈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중성자. 정답입니다. 자, 중성자 정답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 전자와 함께 원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입자 중 하나로 양성자와 같은 질량을 지니며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로 인해서 박종훈 학생이 역전을 했네요.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340점이 됐는데요. 지금 소감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정말 승리에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그렇게 좋아요? 네. 벌써 웃음이 그렇게 나올 만큼? 자, 박종훈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두 문제 연달아 마치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획득한 점수만 무려 20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키워드 박종훈 학생이 외쳐주세요. 짱 고르겠습니다. 짱을 골랐습니다. 자, 100점이 숨어 있고요. 이번 문제로 인해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감점이 있는 라운드입니다. 틀리면 30점이 감점되고 정답을 맞히면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될 마지막 문제,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 통신 기술은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등의 휴대기기를 연결해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합니다. 와이파이보다 사용 전력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10m 안팎의 단거리에서 주로. 자, 권효정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만약 정답을 맞히면 권효정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권효정 학생의 답은?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힌 박종훈 학생이 권효정 학생을 단숨에 역전한 상황. 하지만 마지막 문제를 권효정 학생이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이 된다. 맞힐 것인가, 틀릴 것인가? 과연 결과는? 자, 권효정 학생이 버저를 눌렀는데요. 만약 정답을 맞히면 권효정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권효정 학생의 답은? 답은 블루투스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자, 블루투스. 만약 정답이라면 권효정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고요. 만약 정답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남은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블루투스.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블루투스였습니다. 자, 블루투스는 이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끼리 서로를 인식해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 이어폰으로 음성을 전달하거나 휴대전화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권효정 학생이 390점, 박종훈 학생이 340점, 곽우석 학생이 220점을 기록했고요. 오늘의 킹왕짱은 권효정 학생입니다.
팀장 권효정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마지막에 재역전승. 소감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쁘고 행운도 여러 가지로 따랐고 실력도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희망적인 결과가 나와서 참 기쁩니다. 네,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같이 와주신 부모님이랑 나중에 이제 TV로 볼 친구들이랑 전부 너무 고맙고 네. 조금 울먹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권효정 학생 정말 멋진 도전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박종훈 학생, 마지막에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오늘? 초반에 좀 미흡해서 계속 긴장되고 그랬는데 후반부에 아는 문제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따라잡았는데 결국에는 1등 못한 게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정말 멋진 도전을 보여줬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정말 멋있었어요, 박정훈 학생. 저희 기억에 또 오래오래 남을 것 같고요. 곽우석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중성자하고 그거 알파입스 산란 실험인지 아니면 다른 실험인지 좀 헷갈리는 바람에 놓쳐서 되게 아쉬웠습니다. 응원해준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부모님 되게 감사하고요. TV로 나중에 보게 되면 친구들도 굉장히 응원해 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승아 학생까지 정말 아름다운 도전을 보여준 4명의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독일의 작가 괴테의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실수 많이 했지만 참가해서 즐거웠습니다. 응원해주신 가족이랑 친구분들 감사하고요. 퀴즈킹 학장 앞으로 화이팅!